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 되게 자식 있는 집안에서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러면 되게 소풍을 많이 가요. 네. 우리가 소풍 갈 때 되게 김밥 싸주죠? 네. 김밥 쌀 때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금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김밥을 먹을 때 시금치를 넣기 때문에 시금치에 대해서 연원을 알고 시금치의 효능을 좀 알고 있어. 그러고선 김밥을 싸준다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금치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흔히 시금치 하면은 야채의 왕이래요. 보통 그 정도로 대단한. 그래서 가끔 혹시 여러분들 만화 영화 봐서 뽀빠이 나오는 만화. 그 뽀빠이가 악당한테 막 힘들다가 시금치 통째로 딱 먹으면은 막 힘이 막 솟구쳐서 막 악당을 물리치고. 근데 사실 과장된 거죠.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미국에서 애들한테 시금치를 많이 먹기 하기 위한 이제 홍보용으로 만화학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재미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먹자마자 힘이 솟구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만화니까 이렇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알기로도 시금치 하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요즘 현대과학적 연구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이제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녹황색 채소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금치에도 그게 있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폐암 환자들한테 좋더라. 이런 임상 보고들이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보고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되게 시금치에 되게 사람들이 이제 철분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철분제제가 1kg에 불과 2.6mg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처음에 딱 했는데 준 이야기가 소수점을 처음에 잘못 찍었대요. 여기다 찍는 바람에 26으로 착각을 했어요. 26이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금치가 최고다 이런.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요 실수 하나로 그렇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쑥 있죠, 쑥. 우리 먹는 쑥. 쑥에는 벌써 철분이 10.9mg. 더 많아요. 쑥도 그렇고, 또 도라지도 6.2mg. 도라지도 6.2mg이니까, 이게 쑥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금치가 더 적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하나더라. 네. 그러니까, 점을 잘 찍어야 돼요. 이 시금치는 원래 동양의 원산지가 아니에요. 시금치는 원래 원산지가 지금 러시아 남부 지역 코카서스 지역이 있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거기가 원산지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역 거기에서도 많이 재배를 했대요. 거기가 가깝거든요. 러시아 남부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요. 그것이 예전 기록을 보니까 당나라 때 기록을 봤더니, 예전에 이게 파사국이죠, 파사국. 파사국이래. 이게 페르시아국이래요. 지금은 페르시아, 발음 비슷해요? 네. 옛날에는 페르시아 지역을 파사국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파사국. 그래서 예전에 거기에서 왔다. 근데 그 중간에 파른국이라고 있대요. 또. 이 파사국 바로 앞에 파른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른국은 이란하고 중국하고 중간이 되겠죠.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게 같은 거다, 이런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은 아니고 서쪽이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당나라 때 스님이 가져왔대요. 씨앗을. 그러니까 그래서 요 파른국에서 왔기 때문에 풀초자를 써서
파릉채라고 그래요. 파릉채. 그러니까 파릉국에서 온 채소라는 뜻에서 그 파릉채. 그러니까 시금치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아하, 시금치는 동양 게 아니고 서양, 특히 이제 중동 쪽 페르시아 쪽에서 넘어왔구나. 이걸 이제 이름을 통해서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 이제 특징이 좀 되고요. 요게 이제 당나라 때니까 그 지금 우리나라 치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이때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금치를 먹었을까? 이런 거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현재. 없지만 이제 추측하건대 중국의 당나라 때 들어왔으니까 또 당나라 우리나라 무역이 자주 있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시대 때 정도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추측이에요. 이것도 뭐 언제 왔다라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추측하건대 그런데. 그리고 또 시금치를 보면요. 그 뿌리가 붉은색이죠. 그래서 그걸 적근채라고 그래요. 적근채. 그러니까 붉은 적자에다가 뿌리 근자 쓰고, 그러니까 시금치를 뿌리가 붉은 뿌리 있는 채소다. 그래서 이제 시금치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제 왜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름을 자꾸 파자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동양학에서는 어느 이름이 지어진 거는 장명, 이름이 지어진 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본인 이름 들 때 그냥 짓지 않죠? 다 사주팔자 맞추고 부모님 돌림자하고 다 해서 맞추는 듯이 사물에 대한 이름을 정확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해요. 장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백목이다. 그럼 백목은 백목다워야 백목이거든요. 백목의 역할을 못하면 백목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이게. 만약 이게 한복이다. 옷의 역할을 못하면 한복이 그 순간부터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래 사물에 본래 이름을 정확히 짓는 것이 동양 학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금치가 적근채라고 했다. 그럼 적근채 보면 아 뿌리가 붉은 거 그러니까 금방 알아내고 아까 파릉채다. 그럼 페르시아 쪽에서 수입된 시금치구나 라는 이름을 통해서 벌써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해요. 저희들이. 우리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아까 통일신라 시대 때 도입됐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고려 말 때 최초의 사전이 뭐냐면 중국어 회화 사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노골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중국어 회화책. 거기에 보면은 적근이라고 나와요. 적근. 그러니까 붉은 뿌리. 그래서 시금치라는 기록이 나오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순몽제라는 책이에요. 최세진이라는 분이 쓰신 걸로 지금부터 약간 400년 전 정도, 한 450년도 더 한 근 500년 정도, 4,500년 정도 쓰신 책인데 거기에 시근 채, 이게 아래 아자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시금치를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요것이 시금 채로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짜자자자 해서 이제 지금의 우리가 시금치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요렇게 쓴 게 불과 얼마 전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시금치라는 단어를 쓴 게 사실은 우리가 불과 한 얼마 안 돼요. 채 10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요런 어원을 겪어서 됐더라. 물론이지 앞으로 이제 300년 전에 또 어떤 표기가 될지. 시금치는 1년 내내 먹죠? 1년 내내. 그래서 예전에도 시금치는 사계절 내내 나오는 채소로 알았어요. 예전에도. 그래서 봄에 먹으려면 이제 사계절 내내 먹다 보니까 옛날에 소동파라는 분이 계셨어요. 소동파 분은 지금도 약간 1000년 전 정도 분이세요. 소동파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겨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북방에, 북쪽에 찬바람이 막 부는데, 시금치만이 유독, 철갑과 같이 튼튼하구나.
생생하구나. 그래서 이게 겨울에는 다 채소가 없는데 오로지 시금치만이 채소로 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시를 남겼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귀중히 여겼으면은 소동파 같은 유명한 시인이 시금치에 대한 시를 남겼을까. 이런 것도 참 재밌죠. 그렇게 하고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예전에도 온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때면 좀 2000년 전에도 온실을 만들어서 겨울에도 야채를 길러 먹었어요. 항상. 근데 그거는 이제 황실이나 그 고관 대작들이나 먹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참 먹기 힘들죠. 이제 그런데 시금치만은 일반 백성들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하게 여겼을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금치 국을 끓인다든지 시금치를 먹을 때 우리 시금치 먹고 열나지 않아요. 시금치 먹으면 시원하죠. 국 끓여 먹든지 뭐 하면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시금치가 만져보면 약간 미끈미끈해요. 약간 그거를 이제 활성, 미끈거리는 맛이 있고 약간 시원한 맛이 나요. 아, 미끈거리고 시원하다?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미끈거리고 시원 어느 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열로 인한 변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나고 그러면 대변이 습기가 말라서 딱딱해지고 막 대변 볼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이 변비 기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생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 고생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변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차가워도 변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더워도 변비가 될 수도 있고, 습기가 없어서 변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열이 많고 습기가 부족해서 생긴 변비에 쓰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은 열을 내려주고 미끈미끈하니까 뭔가 윤활유를 칠해주는 격이나 가죠. 쑥 나오게, 그죠? 그래서 예전부터 변비나 치질에 시금치를 썼어요. 그래서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할 때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아욱 있죠, 아욱. 이 아욱도 되게 매끈매끈해요. 그죠?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 아욱도 같이 먹어서 변비를 치료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식이요법으로 벌써 변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막 이제 나오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시금치가 약간 열을 내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술 먹으면 열이 나요? 아니면 열이 떨어져요? 술 먹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술 취했다고 그러지. 술 취하는 사람, 나 이렇게 술 취했어 이런 사람 없죠? 술 먹으면 열이 뻗쳐요. 그리고 이제 술이 여기까지 올라와. 그때 술이 술을 먹고 이제 좀 고생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술을 먹다 보면 우리가 그 열 때문에 화기, 술 먹으면 열도 나고 옷도 막 벗게 되고 열 뻗치거든요. 그런 화기가 간으로 모여요. 그래서 주독이 쌓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술독이라고 그러죠. 주독. 이 주독이 이 간 쪽으로 이게 다 몰려요. 그래서 이게 기운이 뻗쳐 위로. 근데 그거를 풀어줘요. 시금치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그 남편분이 어제 과음을 하셨다. 그럼 이제 다음 날 이제 반찬 중에 시금치를 주면 저절로 주독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엉뚱한 걸 또 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주독과 열독을 풀어주는 걸로 이제 예전에 인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당연히 열을 내려주면 갈증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록 보면 이제 그 기의 순환이 막히면 혈맥이 막히면서 갈증이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전 기록을 보면 이제 소갈증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 보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만 소갈증은 더 넓은 범위예요. 약간 개념이 약간 더 넓은 범위니까 조금 개념이 약간 틀리죠. 그러니까 당뇨병을 포괄한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소갈병이라고. 그 소갈병에 시금치를 썼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겠죠. 왜냐하면 당뇨병이나 소갈병의 특징이 어떻게 되죠? 입안에 갈증 나는 거죠. 먹어도 갈증. 그러니까 화기를, 열기를 내려주니까 시금치가 시원하게 해서. 그러니까 쓸만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시금치는 속이 배가 차가운 사람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히려 더 손해보겠죠. 그러니까 남들 좋다고 배 차가운 사람이
나도 더 먹으면 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대과학적으로도 이 재밌는 게 우리 시금치를 먹을 때 되게 나물에 되게 깨소금 몇 개 넣죠? 그럼 또 더 맛있어요. 그 이제 시금치에는 일부 조사에 의하면 이제 수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수산이라고 그래서 수산시장이 아니라 수산이라는 이게 옥살릭 애시드라는 그 산성 성분이 있어요. 이런 이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 근데 요게 뭐냐면 많이 먹으면은 이게 결석을 만들어요. 그 사람의 결석 생기면 좀 더 손해보죠. 그죠? 그런데 시금치에 수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사실은 그 하루에 500g, 시금치 500g 되게 많죠. 그죠? 500g 정도 먹어야 사람한테 결석이 생긴대요. 근데 사실 500g 먹지 않죠. 하루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시금치를 우리가 살짝 데치죠. 데칠 때 이게 깨져요. 수산이. 그러니까 날로 먹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살짝 데쳐 먹으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물론 데칠 때 너무 데치면 또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살짝 데치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소금을 넣는데 이 깨소금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요. 깨소금이. 그러면 이 칼슘 성분하고 요거하고 상쇄가 돼서 수산하고 상쇄가 돼서 오히려 사람한테 그 해가 전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금치 나물에다가 깨소금 넣는 이유가 뭐 맛있으라고 넣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결석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지혜가 우리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날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거는 예전의 그 지혜. 몇백 년 된 지혜는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그 속에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혜가 많이 단절돼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한문에서 막히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예전 고서를 못 보거든 우리가.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저희들이 공부를 더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김밥을 싸면서 시금치의 그 역사와 시금치의 효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